세계적인 아이스크림 회사인 베스킨 라빈스의 창업자 두 사람과 그의 유일한 후계자인 존 라빈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베스킨 라빈스는 베스킨과 라빈스가 1945년 두 사람이 합작으로 만든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회사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창업자의 한 사람인 베스킨이 53세에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합니다. 당시 그의 체중은 100kg이었고 또 다른 창업자인 라빈스는 비만과 당뇨합병증으로 실명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아들인 존 라빈스의 간곡한 권유로 즐기던 아이스크림과 육식을 끊어버리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라빈스는 건강을 회복하여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베스킨 라빈스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금수저도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던 존 라빈스가 홀로 물려받게 되어 있는 베스킨 라빈스의 엄청난 상속을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는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우리의 혀와 식도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안의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신에게 오게 되는 엄청난 부를 버리고 가난한 환경운동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결단입니다. 아무튼 존 라빈스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아이스크림의 유해성을 알리는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된다고 미 전역을 다니며 외치는데 베스킨 라빈스의 아이스크림은 오히려 날개를 단 듯이 더욱 잘 팔려나갔고 마침내는 전 세계로 가맹점을 펼치며 뻗어갔습니다. 존 라빈스는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했던 것일까요? 창업자인 삼촌과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왔던지 그들의 일상을 곁에서 늘 보아왔던 존 라빈스가 세상에 그 위험을 알리고자 했던 아이스크림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합성착색료의 문제입니다. 아이스크림의 각종 맛과 향, 색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각종 첨가제는 우리 몸에 정말 해로운 물질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간 첨가물의 50에서 80%는 배설되지만 나머지는 우리 몸에 그대로 축적됩니다. 식품 첨가제의 유해성에 대한 학술 자료들을 보면 뇌의 장애나 성장 장애, 비만과 기억력 쇠퇴, 노화와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둘째, 증점제의 문제입니다. 증점제는 말 그대로 끈끈한 성질인 점성을 늘리기 위한 첨가제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지만 아이스크림은 녹으면 쫀득한 식감을 내는 액체가 됩니다.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 첨가하는 게 바로 증점제입니다. 문제는 증점제가 아이스크림의 점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의 혈액 또한 끈적끈적하게 해서 어혈을 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혈은 아토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데 아토피를 가진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은 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점제의 유해성은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스크림에 주로 쓰이는 증점제인 카라기난에 대한 논란입니다. 1982년 미국 국제암연구소는 카라기난을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 결과 45편을 분석한 코바크만 박사는 식품에 들어있는 변질된 카라기난이 위와장의 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폐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물질이 우리나라 국내에선 합법입니다. 카라기난은 식약청이 공시한 식품 첨가물 공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 버젓이 음식의 첨가물로 유통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에서는 식품 첨가물 평가일람을 통해 카라기난을 발암성, 근만성 독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화제의 문제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류와 각종 첨가물, 지방과 물을 섞어야 합니다. 이때 자연 상태에서는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을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해서 유화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간 유화제는 물과 기름을 섞은 그 힘으로 우리의 몸 안에서 해로운 물질들이 섞이고 흡수되도록 합니다. 또 유화제의 성분 자체도 문제입니다.
아이스크림에 첨가되는 유화제는 간이나 신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 발암물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 임산부가 아이스크림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태아에게 선천성 이상이 일어날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 유화제로 분류되는 레시틴이나 사포닌 성분도 체질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화제를 다른 말로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요. 화장품을 살 때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제품은 사지 않고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르는 화장품에서도 두려운 계면활성제가 어린아이들도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유혹 뒤에 숨어있는 아이스크림 속의 무서운 물질을 잊지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표 브랜드인 베스킨라빈스의 후계자가 그 막대한 유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아이스크림의 유해성을 다시금 인지하시고 건강을 해치는 식품은 아무리 그리워지더라도 멀리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